이 에퀴티라는 뭘까요? 지금 공익법에 대한 이 재판, 그 심리의 그 에퀴티라는 건 뭘까요? 그 기능은 그 회사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시정이 목적이죠. 시정. 다시는 그런 불합리한 행위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재발 사항들이 뭐 좀 최소화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보여준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그러한 문제는 법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뭘까요? 자, 큰 두 번째 다 들어가야 돼. 큰 두 번째 이러한 문제들이 다 들어가서 우리가 회사에 대한 검찰의 우리가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그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한마디로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치유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뭘까요? 당연하게 일반 회사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상시적인 모니터를 둬서 우리가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측면이죠. 자, 이제 법령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에 대입할 것이냐, 그죠? 이걸 우리가 볼 때 여긴 또 요거 차이가 나네. 여기서 보게 되면 법령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임의로 적었는데 하여튼 5231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5개 무조건 이사의 의무니까 다 여기 속하겠죠. 다 5개 있어야 되겠죠. 공통상으로. 그 다음에 5233조는 5조에 대한 특히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 그죠? 원더리 멜라니, 그죠? 멜라니 원더리 이 사람이 자기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자기 거래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는 5233조를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건 당연하게, 그죠? 당연하게 이런 부정이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알면 그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본 자체가 지금 알려진 건 1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겠죠. 30일 안에 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셀프 딜링은 여기 5번 돼 있고, 당연하게 이제 그 해당 이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조항들이 있고, 5233조 2항. 그 다음에 이제 5233조 2, 1, 2, 3. 이건 뭘까요? 당연하게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익을 우리가 뭐냐, 그죠? 얼마만큼 이익을 받냐, 어카운팅이 있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회계 내용을 정확하게 소상하게 밝히고, 두 번째 회사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 돌려줘야 되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가요? 2항이죠. 이 2항이 적당하겠죠. 돈을 비용을 몰래 쓰든 사기쳐서 썼던 간에 돌려줘야 되니까 1, 2비죠. 1, 2번이 다 적합하겠죠. 여기서 뭘까요? 뭐 어떤 가져간 게 아니니까 어떤 간에 여기서 보면 애니풀 아파트니까 동선을 본다 그러면 돈을 일단은 가져간 거니까 돌려줘야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땐 3번까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시정조치, 검찰에 의한 이제 개입에 의한 시정조치 5250조, 그 다음에 6511조는 이제 1, 2, 3, 1만 돼 있네. 1 법령 위반이니까 당연히 현재 밝혀진 건 법령 위반에 대한 내용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restitutionary damage injunctive relief는 뭘까요? 사실상 2번에 통합적으로 우리가 돼 있지만, 뭐 이것도 결국 뭘까요? 이 손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검찰에서 우리가 얘기할 땐 다 적용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쪽까지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5조 이거 폼에 대한 거니까 이건 당연하게 뭐
간단하게 우리가 폼으로 끝날 수 있죠. 폼으로 끝날. 예, 지금 이 자료 보내주시나요? 예, 보내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적어야 되나 어,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 사진을 찍어야 되나. 그렇죠. 제가 안 보내주진 않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게 되면 빠질 이유가 없어요. 빠질 이유도 없고. 근데 좀 많지만, 우리가 이제 검찰의 그 광범위한 권한에 대한 문제는 뭐 여기 1, 2, 3, 4, 5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126조 A, B, C 4번까지, 126조 D는 3번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분석에서는 뭘까요? 오렌지 카운티 트래블 서비스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해당되면서 1, 2, 3, 4, 5까지 다 해당되겠죠? 두 번째가 또 해당되고, 나머지는 뭘까요? 당연하게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다 이제 해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운영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을 임명하는 게 좋다. 그죠? 당연하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부당한 이제 행위에 대해서, 공익법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재발 방지하는 게 중요하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2번에 해당되겠다. 그죠? 된다. 이건 이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쓴 걸 딱 봤는데 뭐 필요한 이것도 다 드릴게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인트로덕션 할 때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게 좋긴 좋은데, 여기다 번호를 붙이세요. 1, 2, 3, 4, 5를 붙이면서 여기하고 밑에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는 거고, 이 포텐셜 레메디는 당연하게 손해에 대한 배상이겠죠. 손해에 대한 배상이 제일 중요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은 검찰의 권한이고 또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게 우리가 그 잘못을 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결국 뭘까요? 레메디는 레메디 부분을 적어야 되고, 레메디. 그 다음에 관련 이제 법률, 여기 이 사람은 이제 같이 적었네. 관련 법률이 뭐냐 해서 같이 이제 나눠서 적지 않고 합해서 적어버렸어요. 1번. 저 뒤쪽이 홀수 짝수로 되어 있네. 2번. 2번은 지금 여기 있네요. 2번은 이 친구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 처리티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법적인 권한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했고, restitutionary injunctive relief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레메디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cancelled unscheduled seminar에 대해서는 이제 팩트가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돈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환불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죠? 이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손해배상액 부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관계가 뭐냐, 그건 우리 사실관계 갖다 적으면 되죠. 아까 노란 부분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 적으면 이제 사실관계가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에 3번이죠. 3번에 가서 2번 끝이네요. 2번 끝. 이게 저거 돼 있어서 2번 1번 끝. 2번 끝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삼 번을 찾아야 되겠네. 나왔네.
요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고, 요건 애플리케이션 컨클루전이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좀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애플리케이션 완전히 적고, 그 다음에 컨클루션을 이렇게 적어버리죠. 적어야 되고, 딱 적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요 애플리케이션 하고 컨클루전은 좀 한 칸 띄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 쉽게 같이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하나 이렇게 벌리게 되면 그만큼 또 많아지죠. 장수가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사이트는 오렌지 카운티 처리테이블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 적었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3번, 4번. 4번은 해서 이제 이렇게 했고, 여기도 이제 컨클루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 업 크루에 대한 페이먼트죠. 제니터리 서비스에 관한 문제는 포텐셜 레메디 앤 서포팅 스태츄 이 사람은 이제 적고 해서, 사실은 지금 요 첫 번째 문장 있죠. 요 문장이 잘 모든 문장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앞에 첫 번째 얘도 빼버렸어요. 첫 번째 빼고 두 번째부터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상은 이제 이러한 fiduciary obligation이 뭘까요? 또 그리고 셀프 딜링도 이건 여기서 해당되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정답이 맞질 않는데 이렇게 여기다 이게 적으면 안 되거든요. 요거는 들어가겠죠. 요거는 이게 어떻게 셀프 딜링 여기는 지금 이사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의 용역 회사하고 계약한 거기 때문에 뭐 회사가 그게 이제 적법성이 있든 없든 간에 결국은 셀프 딜링하고 관계 없고 횡령과 관련된 문제죠. 돈을 빼먹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일반적인 이사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지금 뭘까요? 이 사람은 엉뚱하게 뭐 자기 거리에 막 적어놓고 막 뭐 정신없어. 정신없이 적어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적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딱 이러한 법령을 적어놓고, 그리고 이건 뭘까요? 결국은 횡령건이죠. 혹은 배임행위라든지 횡령이나 배임행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그 맥락에서 우리가 그 룰을 적어야 되는데, 이건 뭐 맞지 않죠. 정확히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첫 번째도 상당히 감점, 두 번째는 뭐 절반 정도 감점,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합격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야 돼. 쓰더라도 합격이 된다. 예, 이해하시면 돼요. 4번이죠. 4번. 그리고 이제 뭐 여긴 Fact Supporting Remedy는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뭐 18개월 동안에 22,000달러 돼 있고, 그리고 뭐 어디에다 입금시키고 어떻게 빼가고 이런 내용 그대로 적으면 되죠. 4번, 5번, 그죠? 적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람 여기서 보게 되면 트랜잭션이 어떻고 뭐 지금 요분은 지금 이 트랜잭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적법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퀘스천 마크 했는데, 지금 돈을 빼간 문제거든. 지금 이 내용에서 볼 때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돈을 빼간 게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은 정상적으로 거래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사회에 뭐 적법하게 이게 자료가 올라와서 통과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적은데, 팩트가 지금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에서 셀프 디링을 계속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체가 이 사람은 뭐예요? 잘 쓴 거예요? 못 썼는데 합격했잖아요. 근데